지난 시간에 연속의 조건을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그 연속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자, 몇 가지 성질들이 나오는데 정리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연속인 성질을 이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정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최대 최소의 정리는 우리가 처음 듣는 건 아니고 이미 2차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들을 봤는데, 항상 구간이 x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을 때 최대값이 존재하기만 하고 최소값만 있기도 하고 최대값만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x의 범위에서 양 끝점에서 범위가 열려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아래로 볼록인 형태에는 최소값만 갖기도 하고 위로 볼록인 것은 최대값도 갖게 되는데,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기 위해서 얘가 연속이라는 것과 또 닫힌 구간이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라는 거. 자, 정리해보면, 자, 첫 번째 경우는 양쪽에 x의 범위가 다 열려 있습니다. 개구간이고 연속이긴 하지만 개구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함수값이 최대값이 없고 뭐만 존재하고 있어? 최소값만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양 구간이 열려 있어. 그지? 개구간인 상태에서 여기는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자,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은 또 연속인데 세 번째 그림은 차이점이 불연속입니다. 근데 얘는 불연속인 상태에서 최소값은 구할 수 없지만 최소가 되는 저 지점은 구멍을 열려놨잖아. 그러니까 저 지점에서 불연속인 상태가 돼버렸고, 따라서 또 근데 구간의 양 끝에서는 폐구간으로 되어 있으면서 양 끝에 대한 함수값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최소값은 구할 수 없지만 뭐는 또 찾을 수 있어. 최대값은 존재해. 그래서 항상 닫힌 구간이라고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야.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적을 겁니다. 자, 적어보면 함수 fx가 자, 함수 fx가 자, 구간은 구간인데 닫힌 구간이야. 이 첫 번째 조건이 닫힌 구간에서 뭐이면 두 번째는 연속이면이야. 불연속도 되면 안 되고 연속이어야 되고 닫힌 구간이어야 돼. 그러면 fx는 그 구간 내에서 반드시 뭘 가지게 된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최대값만 있어. 닫힌 구간이기는 하는데 근데 불연속이야. 그래서 최대값만 있고, 또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그리면 폐구간이 아니라 개구간인 상태에서 연속이어가지고 최소값만 존재하거나 최대 최소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둘 다 가지기 위해서는 연속이면서 반드시 열린 구간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닫힌 구간. 구간의 양 끝값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야 된다. 자, 2번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최대 최소 역은 성립하지 않으면 발레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자, 발레야. 역이란 얘기니까 이거 모르겠어. 구간 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면 닫힌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다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이 말이 이제 뭐가 돼? 이 명제의 역이 될 거 아니야.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서 읽으면 되지.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존재하게 하긴 할 건데 얘네들이 뭐가 될 수 있어? 열린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디서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자, 판례가 이런 애들이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 어디서 x는 a와 x는 b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지만, 자, 얘네 구간이 열려 있을 수도 있다. 자, 또 하나 불연속인데 그럴 수도 있어. 구간이 자, 그러면
불연속이지만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더란 얘기. 자, 이 자리가 함수값의 최대값을 갖는 자리고 얘가 최소값을 갖는 자리가 만들어지죠. 요런 애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발레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값 정리가 나옵니다. 자, 사이값 정리는 뭐에서 많이 쓰이는 거냐면 실근이 존재함을 보일 때, 실근이 적어도 하나가 존재함을 보이거나 만나는 점이 적어도 하나가 존재함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게 뭐다? 사이값 정리. 영우야, 너 하고 있지 지금? 하고 있지? 자, 그거를 뭐라고 한다? 그때 사용하는 정리가 사이값 정리. 비슷한 정리들이 많아. 방금 최대치 정리는 구분이 돼. 근데 사이값 정리 나오고 뭐 뒤에 가면 평균값 정리 나오고 이런 애들 나오면서 약간의 그 관계되는 명제들이 헷갈리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리가 설명하기 위해 그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을 구분해서 기억을 하라고. 헷갈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적어보면 함수 fx가 자, 닫힌 구간 AB에서 반드시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이 아니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조건은 x가 a일 때와 x가 b에서의 함수값이 반드시 달라야 돼. 자, 이때 fa와 fb 사이 x가 a일 때 함수값과 x가 b에서의 함수값 사이에 자,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자, fc가 k 읽으면 뭐가 돼? x가 c일 때의 함수값이 k가 되는 x는 c가 x값 c가 열린 구간 열린 구간 a, b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x가 a와 b일 때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이 구간 안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려. y는 k인 직선을 하나 그렸을 때 이 함수 fx하고 만나는 점 x값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닫힌 구간이야. 그리고 연속이야. 근데 a하고 b가 a에서 x가 a에서의 함수값과 x가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달라. 자, 여기가 a, fa가 되고 이 점을 b, fb라고 했을 때 구간이 달라. 자, 그러면 이때 뭐가 존재한다? y는 k라고 하는 직선을 그려. 즉 x축에 평행한 직선 y는 k를 하나 그어봤을 때 이 함수 fx와 이 구간 안에서 만나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x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그 말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내용으로 살짝 돌아서 생각해보면 y는 fx하고 y는 k의 교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가면 fx하고 k가 같게 또는 fx-k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적어도 하나 이렇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C1, C2, C3 같이 적어도 하나가 존재함을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함수 fx하고 x축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얘네들의 만나는 점 또는 얘네들이 같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이는 정리가 바로 사이값 정리.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야? 닫힌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어야 되고 이제 이 점 없고 누가 되냐면 이렇게 될 수 있어. A하고 B가 같은 정리가 하나 나와 뒤에서. 뒤쪽 단원에서.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0이 되는 직선이 하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뒤에서 나옵니다. 근데 걔랑 헷갈리겠으니까 조심하라고 한 거야. 여기는 기울기가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기울기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인다라는 정리가 하나 나오는데 걔랑 틀린 글자는 딱 두 글자 틀려. 그러니까 헷갈려 하지 말란 얘기로 한 번 더 얘기한 거고
어쨌든 교점 또는 실근의 개수를 확인하는 정리가 바로 사이값 정리. 요때 차이점은 x가 a일 때 함수값과 x가 b일 때 함수값이 서로 같지 않다라고 놓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용해가지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어디가 나오냐면 4번이야. 자, 여기 표현되는 게 FC는 K인 X는 C가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말이 결국은 Y는 K라는 직선과 그래프 FX가 만나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 뜻이야.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동안 공부했던 용어들로 갖다 써보면.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럼 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면 뭐 할 수 있어? Y는 K는 실수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딱 특정한 점을 하나 직선을 줘. 0. 그러면 fx가 y는 0으로 k를 0으로 놔버리면 그건 뭐가 돼? fx가 0이 되게 하는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이값 정리를 활용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이 4번. 그래서 fx가 되게 복잡한 식이지만 연속성도 가지고 있고 닫힌 구간에 대해서 함수값도 정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요 조건을 만족하면 얘네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줄 모르지만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리가 바로 사이값 정리라는 거. 그래서 문제 풀 때 대신에 마지막에 항상 서술형 마지막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라는 말이 꼭 들어가 줘야 돼. 중요한 말. 자, 그럼 4번입니다. 4번에서는 사이값 정리에 그래서 활용이야. 얘를 뭘로? 근의 위치를 판단하는데 실근이 존재하나 안 하냐 이거를 알려주는 게 자, 함수 fx가 자, 똑같아. 시작은 똑같습니다.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인 것까지 똑같아. 연속이고 당연히 FA와 FB의 값이 서로 달라. 단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간 게 다르다의 의미를 여기선 다르게 표현해.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FA와 FB의 곱이 0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 자, 그러면 얘네들의 함수값의 부호가 같지 않고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면 방정식 fx 0은 이 열린 구간 A, B 내에서 뭘 가지고 있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A하고 B하고 연속이야. 그럼 아까는 함수값이 다르기만 하면 됐어. 그러니까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X가 A일 때 함수값과 X가 B에서의 함수 그만 줘라. X가 A일 때 함수값과 X가 B일 때 함수값의 부호가 아예 반대야. 아예 반대야. 자, 그러면 여기가 X축이야. 그러면 여기가 A, FA의 자리야. 그 다음에 이 자리가 B, FB의 자리야. 이렇게 부호가 서로 반대라면 얘네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X축을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생긴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안 그래도 되고 이렇게 있어. 그럼 X가 A일 때 함수값과 X가 B일 때 함수값이 서로 달라. 근데 얘가 연속이야.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이렇게 그려지다라고 어떻게 보면 막 그려지다가도 연속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한 번은 적어도 한 번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 X축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가 하는 역할이 이 실근이 적어도 하나가 존재함을 보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사이값 정리라는 거. 자, 그러면 5번은 그걸 이용해서 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 하자? x의 4제곱을 x의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을 우리가 뭘로 놓자? fx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얘가 닫힌 구간 1에서 3까지 여기서 fx는 연속이네. 연속이야. 그리고 f1과 f3의 값을 비교해 봅니다. 자, 얘는 0보다 작네. 자, f3 자, 얘는 0보다 크네. 따라서 F1 곱하기 F3은 0보다 작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fx는 0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누구 내에서 열린 구간 13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뭐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해서 그냥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뭘 적어야 돼? 사이값 정리.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학교에서 서술형 쓰게 되면 혹시 쓰게 되면 이런 거 나오면 사이값 정리 여기까지 하고 그냥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가 아니라 앞에다가 쓰는 것도 방법이겠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x는 0이 되게 하는 실근이 이 열린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적어주면 되지. 근데 어쨌든 근거를 제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는 빠뜨리면 안 돼. 얘는. 자, 2번입니다. 자, x 곱하기 sin x랑 코사인 x 그래프 그려가지고 얘를 만나는 점 찾으려면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럼 만나면 몇 개가 만나냐? 이거 찾는 것조차도 우리는 사실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저거야, 사이값 정리. 봐봐. x도 0하고 1 사이에서 연속이죠. sin x도 연속이죠. 코사인 x도 연속이죠. 저 구간 내에 연속이니까 쟤네들끼리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도 뭐가 되겠어? 연속이야. 그러니까 이항시키는 거지. 자, 이항시켜보면 우리가 이제 뭐 해주자. 결국은 x 곱하기 sin x 빼기 코사인 x는 0이 되게 하는 실수값 x값이 존재하는 걸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항시키고 얘를 우리가 뭘로 놓는 거야? fx는 x 곱하기 sin x 빼기 코사인 x로 하자. 그러면 얘는 이 닫힌 구간 내에서 반드시 연속이라는 거 확인이 됐고, 자, 요거 하나 확인했고, 두 번째 f0의 값 찾습니다. f0 0 곱하기 sin 0 빼기 코사인 0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0보다 작아. 자, 두 번째 f1의 값 찾아보면 sin 1 빼기 코사인 1입니다. 여기서 sin 1과 코사인 1은 0보다 커. 자, 1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1은 라디안입니다. 1도가 아니야. 라디안이야, 라디안. 그럼 1이면 우리가 보통 파이가 3.14야. 원주율 파이 그대로 갖다 쓰면. 그럼 1 라디안이면 몇 도 정도 돼?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야. 그럼 1도는? 60도. 어? 뭐라고? 60도라고? 180도가 파이잖아. 그러면 1라디안이면, 그러면 이렇게 볼게. 1라디안이면 몇 도야? 60도. 60도라고? 50. 이거 아니냐? 아니야? 맞지? 60점 얼마라고? 60보다 작고 한 50 했죠. 그거보단 더 커? 50, 60 사이. 그러니까 1라디안이면은 몇 도하고 몇 도? 45도보다는 커져 작아져? 그것만 확인하면 돼. 커져. 그러면 사인은 45도를 넘어가면 코사인보다 더 크잖아. 그래프 자체가 높이 됐잖아. 그러니까 사인 1의 값이 코사인 1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커지는 거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적으면 되고 f0 곱하기 f1이 0보다 작다. 따라서 누구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적는 거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x는 0은 열린 구간 요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그래서 6번입니다. 6번은 오늘 개념 문제는 개념 내용 많진 않아. 이제 요거 하고 8번까지만 하고 끝날 거야. 2개 남았어. 요거까지 하면 3개. 자,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근을 갖는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래. 자, 이 방정식을 직접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근이 있는 건 난 알아. 근데 이제 존재하는 걸 보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적어? 첫 번째는 자,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fx라고 놓고 그 다음에 f0의 값은 1이고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f2의 값은 뭐냐? 0보다 큰가? 음수 안 되지? 자, 그러면 자,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인수분해까지 가면 x 마이너스 1하고
2x-1은 0이야. 그럼 여기서 x는 2분의 1 또는 x는 1이야. 그러니까 서해값 정리가 꼭 해서 얘네들이 f0과 f2의 값 구간의 양 끝값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다르더라도 실근은 존재하기는 해.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다르게 되면 뭐 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의 뭘 갖는다는 얘기야. FA와 FB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면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근데 만약에 부호가 서로 같아. 그러면 그럴 때는 이런 경우는 뭐 하는 게 제일 빨라? 인수분해하거나 근해공식 이용해서 확인하는 게 더 낫지.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나오기가 어렵겠지. 그리고 나와도 정확한 근해 개수보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최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이 같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지 정확하게 찾는 것 자체가 어렵고 2차 정도 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차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자 7번입니다.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 아니야 불연속이야. 자, 이거는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해 놓고 이제 y는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입니다. 얘는 연속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고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있는데 뭐 할 수도 있어. 걔네들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어쨌든 불연속인 상태에서 하나의 함수가 불연속인데 하나의 함수가 연속인 상태야. 그런데 얘네들끼리 곱했을 때 연속이 되게 만들려고 해. 문제는. 그러니까 연속함수를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불연속인 것과 연속인 것들 사이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려고 할 건데 그때 필요 충분 조건 필요한 게 뭔지 그 조건을 찾는 내용.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단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야 될 거는 세 가지 맞아. 함수값,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한값, 세 번째는 1번하고 2번이 같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목표야. 그러니까 증명할 때도 이 세 가지를 보여주면 되죠. 첫 번째, x가 a일 때 함수값을 먼저 확인할 거야. 그럼 함수값은 fa 곱하기 ga가 되는 게 맞지. 근데 얘가 누구랑 반드시 같아야 되느냐.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 좌극한의 극한값과 누구랑 같게 만들어준다. x가 a로 갈 때의 우극한의 극한값과 서로 같게 잡아주자. 그러면 여기가 fx 곱하기 gx. 그러면 얘는 좌극한의 극한값인데 fx의 좌극한의 극한값이 알파야. 근데 이미 g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알파에다 누굴 곱해주는 것과 똑같냐면 ga의 값을 곱해준 것과 같죠. 그러겠지? 연속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냐면 fx 곱하기 gx의 극한값, 우극한의 극한값은 베타 곱하기 ga 해준 것과 서로 같아. 그러려면 얘네들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결국 얘네들이 x가 a로에 갈 때 극한값 이하고 서로 전부 다 얘네들이 같아지면서 얘가 존재함을 보여줘야 되니까 결국은 알파 곱하기 ga와 베타 곱하기 ga가 서로 같아야 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ga는 0인데 이미 조건에서 얘네들이 불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어. 즉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르다라고 이미 줬습니다. 여기서는 불연속 조건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연속이 되려면 결국은 누가 0일 수밖에 없어. ga가 0이 아니 알파하고 베타는 이미 다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얘가 절대 0이 될 수 없어. 그럼 결국은 불연속이 되려면 ga의 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아니 연속이 되게 하려면 ga의 값이 얼마가 되는 게 맞아? 0. 그래서 불연속 함수하고 연속인 함수를 x는 a에서 연속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x가 a에서 연속인 함수의 함수값을 뭘로 만들란 얘기야? 0으로. 그 뜻입니다.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gx는 연속이야. 근데 얘네들을 곱해가지고 연속인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얘네들 fx의 극한값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ga의 값, x는 a에서의 ga의 값의 연속인 함수의 함수값을 뭘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0으로. 그러면 얘가 결국은 x는 0에서 아니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가 된다라고. 자, 이거를 문제에 많이 갖다 적용시킬 거야. 미적분 여기 연속함수 배울 때는. 그래서 얘를 글로 적어보면 자 불연속인 함수에 자 불연속이 되는 위치 불연속이 되는 점에서의
자, 연속 함수의 극한값은 항상 0이 돼야 된다. 자, 연속이 x는 a에서 불연속인 함수랑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하고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의 극한값이 반드시 0. 자, 이해하고 적어 봅니다. 자, 그러면 8번 이제 7번을 살짝 응용해가지고 직접 함수에다가 적용시키는 문제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쉬게. 자, 함수 fx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이야. 근데 x가 0보다 크면 함수값이 7이야. 그러면 함수값은 정의가 되어 있지만 얘네들 극한값이 다를 거란 예상이 되죠.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의 극한값은 얘는 1이야. 근데 우극한의 극한값은 7이야. 그러니까 극한값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이라는 게 확실해. 자, 그랬을 때 fx 곱하기 fx-a가 연속이 되게 할 거야. 그럼 어차피 f0의 함수값은 0은 아니잖아. 그러면 결국은 누구가 fx-a가 x가 a로 갈 때 함수값을 뭘로 만드는 것과 똑같아.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겠지. 자, 첫 번째. 자, 여기 a의 값이 아예 0이야. 여기 들어가는 거. 0에서 연속이 되게 만드는 거야, 아예. 그러면 fx 곱하기 x가 0이면 fx 곱하기 x-a 이제 x-a는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fx의 제곱으로 바뀌게 돼. 그러면서 얘는 뭐돼 글씨가 자, 여기는 x는 0에서 연속이 돼버려. a가 0이 되면 fx 제곱이야. 즉 fx 곱하기 fx 꼴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러면서 x는 0에서의 연속.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a가 0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y는 fx하고 fx-a야. 자, x는 a에서의 연속성을 확인할 거야. 이때 a는 0이 아닙니다. 이거 연속을 확인해야 되는 거구나. 연속성을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이미 fx가 x는 a에서 자, fx가 x는 a에서 연속인지 확인해 봐. 자, 얘랑 관계에서 a가 0이 아니야.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거야.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y절편이 마이너스. 자, 이런 그래프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야. 그럼 x는 0에서 일단은 불연속이야. 그러지? 근데 x가 0이 아닌 어디서 확인하라고 돼 있어? a에서야. a에서 x가 a가 되면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야? 요런 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데가 될 수도 있을 거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됐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됐든 즉 a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든 아니면 a가 0보다 작든 이쪽에서만큼은 전부 다 x는 a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지. 그지? 0에서만 지금 불연속이니까 0만 아니면 다 연속이야. 그래서 자, fx는 여기는 x는 어디에서 a에서 연속이 돼. 근데 자, 여기 x-a는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그럼 얘는 x가 a가 0이 아니면서 x는 여기는 뭐가 돼? a가 돼버리면 x는 a에서 이 함수 요 함수만큼은 x는 a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그러면 이 연속인 함수하고 불연속인 함수의 곱이 돼버린 거잖아. 그런 거지? 그럼 연속인 함수와 불연속인 함수가 됐으니까 결국 연속인 함수하고 불연속인 함수를 곱해서 연속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연속인 함수의 연속 함수의 함수값을 뭘로 만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 0이 되게 만들라는 말과 같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누가 0이 되게 하면 된다. f 얼마의 값이 0이다.
FA의 값이 0. 썼지? 불연속이 되는 위치에서 연속함수의 극한값을 뭘로? 0으로.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연속인 함수의 극한값 아니 함수값 자체를 뭘로? 0으로 만들면 됐잖아. 그러면 여기는 얘는 연속인데 얘는 불연속인데 불연속이야. 근데 여기를 x는 a에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어디에서 이 연속인 함수의 x가 a일 때 함수값이 0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fa가 0이 되면서 x에다 a 대입하면 두 가지 나오지. x 플러스 1에다 대입하는 방법. 첫 번째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그러면 a 더하기 1이 얼마가 돼? 0이 되는 경우 하나와 두 번째는 a가 0보다 큰 쪽에 있어. 이쪽에 그래프.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7 위에 있는 한 점이 돼버리면 이제 뭐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a 더하기 7은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14. 자, 그래서 얘네들끼리 더해서 그 합은 얼마가 된다? 13이다. 얘는 fx의 제곱은 x는 0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여기는 무조건 불연속입니다. x가 0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a가 0 되면 전부 다 불연속이지. 그치? 여기서 x는 0에서 불연속이잖아. 됐죠? 여기 이해됐어? a가 0이 아니면 어느 자리란 얘기야? 요 자리 하나와 이 직선 어딘가에 있는 a의 값이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잡든 오른쪽에 그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잡든 항상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 어느 점에서 잡아도. 이런데 아무 데서 잡아도 항상 연속이란 얘기야. 그래서 x가 a일 때 fx는 연속이 되는 거고 x-a는 어느 쪽으로 가든 x는 여기서는 얘는 이제 뭐가 돼? x가 a에서 불연속이 되는 이유는 x값을 a에 넣어버리면 f0의 값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연속일지 몰라도 이 점에서만큼은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뭐하라고? FA의 값을 0으로 만든다라고. 지금 7번 내용입니다. 이해됐을까? 자, 일단 개념은 여기까지. 연속의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